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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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오늘 12월이 아니라 1월이죠. 2016년 1월 6일 첫 노래로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16년 1월 6일 첫 노래로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조금 당황했어요. 처음부터 갑자기 12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1월 달이 시작된 지 지금 6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12월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노래로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틀어드린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년 전에 김광석이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오늘 첫 노래로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틀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노래가 있는데 그냥 뭔가 느낌이 이 노래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노래로 한번 틀어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 어제보다는 덜 추웠던 것 같아요. 물론 추웠지만 어제보다는 덜 추웠던 것 같고 어제 또 저녁에 비가 올 것 같이 되게 흐렸잖아요. 근데 결국엔 비가 안 왔습니다. 네, 조금 당황했는데 사실 어제 제가 영화 보러 가려다가 비 올 것 같아가지고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어제 비가 안 왔습니다. 네, 조금 짜증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영화를 보러 갈 건데, 설마 제가 이따가 영화 보러 갈 때 비가 오진 않겠죠? 네, 가끔 그런 날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맑아가지고 영화 보러 가거나 뭐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비가 오거나 뭐 황사가 막 되게 몰아치거나 뭐 그런 날이 있어요. 네, 약간 제가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재주가 있어서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오늘 제발 좀 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오늘 보인 라디오에서는 1부가 문화의 날입니다. 네,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매주 수요일 날 이제 문화의 날 시간인데 오늘 문화의 날 시간에서는 요거를 제가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네. 오늘은 바로 주제가 조선시대의 내관이라는 양반들 있죠. 내시가 그렇게 오래 살았답니다. 네, 평균적으로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해서 조선시대 내시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잠시 후 또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계속해서 소리를 찾아서 시간에서는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 7탄이죠. 네, 벌써 7번째입니다. 앞으로 2번 정도만 더 하면 끝나네요. 네, 네, 소리를 찾아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오랫동안 했다 이거. 오래 해먹었네. 그럼 노래 듣고 오늘 본격적으로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시작하도록 하는데 아까 제가 출근하자마자 또 신청곡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런 신청곡 사연 이런 거 굉장히 사랑해요. 네, 왜냐면 제가 혼자서 떠드는 거기 때문에 혼자 떠들다가 할 말이 없을 때 신청곡 하나씩 툭툭 주면은 참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그 함께 만들어간다는 그런 기쁨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뭐 사연 같은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뭐 100개라도 1000개라도 괜찮습니다. 네,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신청곡이었던 유진아의 미운 사랑인지 미운 사내 그리고 김용임의 사랑님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들어가기 전에 유진아의 미운 사내 그리고 김용임의 사랑님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침부터 신청곡이 들어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일부를 바로 시작하는데 오늘 그 문화의 날에서 이제 다루는 게 조금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불쾌하시더라도 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게 바로 조선 내시의 조선시대 내시의 이제 장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 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꾸준한 운동이라든지 뭐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한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방법 이외에도 새로운 답이 오늘 바로 다루는 그겁니다. 바로 이제 남성의 그 야 이거 힘들다. 네, 조선시대 이제 내시가 내관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그 남자의 그 중요한 그 보물을 잘라내버리는 그런 걸 하고 나야 되죠. 네. 하여튼 그 이제 거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걸 이제 한 조선시대 이제 환관이 있는데 내관이라고도 하고 환관이라도 하고 이제 내시라고 다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 거세한 남자, 이 뭔가가 없는 듯한 그 남자가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왕, 뭐 양반 다 필요 없어요. 내시가 제일 오래 살았답니다. 조선시대 때 각 계급의 평균 수명을 보게 되면은 조선 내시가 평균 수명이 70세였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지금도 70이면은 그래도 네, 오래 사신 건데 왕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47세였고 양반이 평균적으로 한 50대 정도? 네, 50대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수명이 되는데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70세였습니다. 당시에 뭐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 시설 같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네,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보게 되면은 한 50 정도 돼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환갑이라는 말이 나와서 환갑이 되면 막 잔치 열고 그러잖아요. 오래 살았다고. 그런데 내시는 평균이 70세였답니다. 엄청난 거죠. 네, 지금 거의 평균 나이보다 한 20살 정도는 더 오래 20년 정도는 더 오래 사는 거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한 80 정도, 70, 80 정도 되니까 만약 4시가 지금까지 있었다면 4시 평균 수명은 거의 100살이 넘지 않나. 네,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 요거 4시 이거 힘들다. 근데 이제 그 4시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미국 뉴욕 주립대 제임스 해밀턴 교수와 고든 메슬러 교수는 1969년 거세된 영국, 독일, 아일랜드 혈통의 백인 남성들이 평범한 남성들보다 약 13년 정도 더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정신병원에서 거세당한 정신지체자, 뭐 정신박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1900년대 유럽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거세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거세되지 않은 남성 집단의 평균 수명은 한 조선시대랑 비슷했어요. 50대 초중반 정도. 근데 거세된 남자의 평균 수명은 거의 비슷한 70세에 육박한 네, 그런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는 약점이 좀 있어요. 거세한 뒤에 수명이 길어지는 현상이 이제 정신지체라든지 뭐 정신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르게 되는데 하지만 최근 뭐 여러 가지 연구는 이 결과가 정상적인 남성 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건 뭐 유럽이건 뭐건 그 뭔가 없는 그 보물을 잘라낸 양반들 그 보물을 잘라낸 남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네, 그 사람들을 좀 오래 산다고 네, 이렇게 되겠네. 이거 어렵다 이거. 네. 그 뭔가 없는 듯한. 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한 100년을 산 내시가 있어요. 당시에는 엄청난 거죠. 네, 지금도 이제 100세 인생 뭐 이런 노래도 나왔듯이 100년을 넘게 사신 분들은 진짜 엄청 오래 사신 건데 조선 시대
그때 당시에 뭐 의료 기술이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100년 산 내시가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이 100년을 산 내시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의 행복해야 해, 그리고 수아진의 파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이기찬의 행복해야 해, 그리고 수아진의 파초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 조선시대 4시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선시대에 100년을 산 내시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데, 조선시대에 작성된 양세계보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거세된 남자들의 족보라고 합니다. 양세계보라는 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세된 남자들의 족보래요. 이 양세계보에는 총 4시 777명의 가계도 기록이 있는데, 내시에게 족보가 필요한가? 이 족보는 이윤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윤득부라는 사람을 시조로 한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내시들에게 왜 족보가 필요한가? 그거는 이 양세계보의 서문에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러준 은혜도 낳아준 은혜 못지않게 의가 큰 것이니 그것을 감히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라고 대문짝만하게 이 양세계보 첫 번째 서문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뭔가 가슴에 와닿네요. 네, 뭔가 없는 이 남자들에게 조금 안타까우면서, 하여튼 이 양세기보에는 육식갑자에 따라서 태어나고 사망한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기록과 당시 조선 임금의 이름, 그 통치 연수를 비교하면 내시의 정확한 수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확하게 수명을 계산할 수 있었던 내시는 777명 중에 81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수명을 조사한 결과 조선시대 내시의 평균 수명은 약 70년이고, 이야, 올해도 살았네. 당시 문관, 무관 가문의 양반 남성들보다 평균 14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81명의 내시 중에 3명이 백세인이었다고 합니다. 백세인이란 뭐냐면은 100세 이상 산 사람을 이제 백세인이라고 적어 놓는데, 이야, 많이 사네. 네, 오랫동안 사는구나. 야. 그러면은 과연 왜 이 뭔가 없는 남자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요? 내시 수명은 왜 긴 건지 보게 되면은 먼저 개체의 수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이해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개체별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 속한 포유동물은 생식을 통해서 유전자를 대물림해서 영속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체는 성장하면서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이 잘 발달하도록 에너지를 분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애 중에 에너지 분배 과정의 결과로 노화의 속도가 결정되고 개인의 수명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이 포유 동물들은 그 생식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애 낳는 거 있죠? 네, 애 낳는 거를 통해 가지고 그 DNA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유전이 쭉쭉 넘어가면서 이제 대를 이으면서 그게 쭉쭉 이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을 때쯤부터 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힘이 쫙 빠진다는 거죠. 네, 그걸 하면은. 네, 뭐 그래가지고, 네, 야, 이거를 어떻게 잘 돌려가지고 말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이 잘 발달하도록 에너지가 좀 많이 막 분비돼가지고 수명이 좀 이제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원래는 인간도 막 거북이 마냥 뭐 몇백 년 살 수가 있대요. 근데 뭐 살면서 뭐 담배라든지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평균 수명이 뭐 한 7, 80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 의료나 이런 게 발달이 잘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른 나이에 낳았고, 그래서 더 빨리 수명이 단축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어렵게 해놨네요. 네.
야, 요거 잘 말했다. 네. 야, 참, 네, 힘든 말을 이렇게 잘 말렸네요. 네. 하여튼 뭐 이제 진화적인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생식과 신체 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분배가 최적화되면 그 개체가 최장의 수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설이고, 또 하나는 유전자가 같은 개체도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는 가설인데, 두 가설은 모두 내시의 수명이 길어진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네. 내시는 생식기관을 잘랐기 때문에 생식기관을 발달하고 이제 뭐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 또 거세로 남성성을 잃어버린 뒤에 바뀐 발달 과정이 내시의 수명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네. 그 뭐야 저거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 그 활동들 그게 이제 발달하면서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온 힘을 쏟아야 되니까 근데 뭐 어차피 그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살면서 그 거기에 굉장히 그 엄청난 그 힘을 소비하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 소비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네 더 오래 살지 않나 뭐 그런 이제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렵게 써놨어 이거를. 네. 거세로 인한 뭐 여성화도 뭐 유력한 설명 중에 하나인데, 네, 뭐 포유동물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암컷의 수명이 수컷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네, 보통은 노화 관련 연구자들이 수컷의 수명을 줄이는 용의자로 꼽는 것은 바로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남성의 수명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내시의 수명이 긴 이유도 내시가 남성 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하긴 근데 약간 신빙성이 있긴 해요. 네,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보통은. 네. 그래서 그 남성 호르몬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걸 연구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한테 있는 그 가죽 그 보물 같은 거를 네, 없애버리니까 이제 여성화 돼가지고 좀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해놨네요. 네, 참 네, 어렵다 이거.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버의 예뻐 그리고 임창정의 괜찮아질 텐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오. 네, 그 노래 듣고 왔습니다. 플로버의 예뻐 그리고 임창정의 괜찮아질 텐데 듣고 왔습니다.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 조선시대 내시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방금 전에 또 저희 그 야암상가시장 그 고개편 시설에 핸드폰을 놓고 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이거 누구 건지 알겠네요. 네. 이거 누구 건지 제가 갖다 제가 이거 주인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누구 건지 알 것 같네요. 네. 깜짝 놀랐네 이거. 뭐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뭐 고민은 이제 옛날부터 계속 돼 있는데, 거세된 남성처럼 남성의 특성을 잃게 되면은 여성만큼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화만큼 뭐 노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좀 생기게 되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과 이 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한편 이제 또 흡연을 하는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대사 능력 때문에 남성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오, 그래서 이 약간 그 남자랑 여자랑 그 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차이가 좀 있어서 호르몬의 영향이 뭐 노화라든지 뭐 그런 수명이랑 연관이 돼 있지 않나 뭐 이런 연구가 아직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남녀의 차이에 대한 연구 중에 가장 활발한 분야는 성특이적 호르몬에 의한 면역 기능에 대한 것인데 남성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면역 능력을 떨어뜨려요.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몸 안에 적기 때문에 남성보다 면역 기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감염성 질환에 남성보다 덜 걸리게 되고 대신에 여성은 그 강한 면역 반응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류머티스 관절염 같은 뭐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게 면역력이 좀 더
그 강하니까 그 면역력 때문에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 관절염 같은 거거든요. 네. 반면에 남성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 면역 기능이 여성에 비해 좀 낮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더 빠르게 면역 기능을 잃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보다 면역력이 더 떨어져요. 그렇다면 면역 기능의 차이가 남녀의 수명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요소일까를 이제 궁금해하면은 사실 정답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최근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실험 동물의 간이라든지 뭐 지방 같은 주요 조직에서 성별에 따라 뭐 유전자 발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방 조직에서는 전체 유전자의 38% 그리고 간 조직에서는 전체 유전자의 31%가 성별에 따라 발현의 그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작지도 않고 또 단순하지도 않음을 의미해요. 좀 많이 복잡합니다. 또 남녀 간 그 차이가 발생하는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노화 기전을 규명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정말 그 조선시대 내시가 오래 살았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제 남자의 그 있어야 되는 거를 이제 없애버려 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오래 산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요게 답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연구가 계속 되고 있지만 그럴 것 같지 않나? 라는 이제 의문은 있어도 확실히 그것 때문에 뭐 노화가 덜 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해서 네, 뭐 아직까지 뭐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조선시대 내시가 좀 많이 오래 살았다는 거. 네, 평균 수명이 70세였으니까 당시 그 지금으로 치면 한 100살은 훨씬 넘은 거죠. 네, 엄청 많이 오래 살았다고. 네, 어, 그럼 오래 살려면은 그 네, 아니야. 상상도 하지 말아야지. 네, 죽는 것보다 더하다는 그 네. 그럼 노래 듣고 오늘 1부 문화의 날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은숙의 기다리는 여심 그리고 거미의 날 그만 잊어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개은숙의 기다리는 여심 그리고 거미의 날 그만 잊어요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 조선시대 내시 장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겠다고 이제 거세를 하는 남자는 없겠죠? 네, 없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방법은 뭐 이 방법 말고 다른 걸 알면은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중에 사람의 수명을 늘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소식입니다. 바로 이제 적게 먹는 건데 동물 실험 결과 소식은 실험용 쥐의 수명을 약 1.5배 늘렸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심지어 약간의 소식도 쥐의 수명을 적게나마 늘려줄 수 있는데 소식을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노년에 시작해서는 이제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가 없고 발생이 끝난 지점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중년에 시작하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소식을 하게 되면 유전자 발현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이 들어 변화하는 유전자 발현을 크게 줄인다고 해요. 그리고 주목할 거는 소식을 한 수컷 쥐의 유전자 발현 패턴이 암컷 쥐와 비슷해진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유전자의 여성화가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이제 시사하는 바인데 소식을 해서 수명이 늘어난 수컷쥐와 남성성을 잃어버린 대신 이제 수명이 늘어난 내시에는 어떤 동물학적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화 연구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해답과 함께 노쇠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이제 기대해 보게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뭐 잘 머리 좋은 양반들이 잘 하고 있겠죠. 네. 이제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명을 위해서 거세를 하시는 분들은 없죠. 네, 없기를 바라는데 제발 부탁인데. 뭐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남성에 대한 그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남자들이 좀 덜
이제 수명이 조금 단축된다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조선시대 내시의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내시가 이제 되는 그 사람들이 양반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 좀 높은 양반들이 내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네, 거의 뭐 그 형벌, 네, 뭐 거열형이라고 하는 그 뭐였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형벌 뭐 되게 죄를 짓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양반 뭐 가가지고 아예 강제로 이제 잘라버리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제 내시가 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조금 그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제 부양하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시가 되는 경우가 그 대부분이었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죠. 뭐 오래 살려고 그 내시가 된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네, 뭐 하여튼 내시랑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는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네, 줄이고 걸러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언제 그 기회가 된다면 아예 그 시장 전체에 19금으로 해가지고, 네, 아예 그 민증 민증 검사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가지고 얘가 한번 썰을 풀어두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슬쩍 해봅니다. 네. 이제 그 제가 준비한 그 오늘 일부 문화의 날 시간 이제 준비한 건 다 했는데 오늘 아까 지금이 1시 반이 좀 넘었으니까 네, 좀 많이 지났네. 아까 그 12시에 오늘 저희 야암상가 시장이랑 NGO 보금자리가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뭐 설날이라든지 뭐 추석 뭐 이럴 때 뭐 행사할 때 뭐 같이 뭐 저희 야암상가 시장 그분들 오셔가지고 뭐 그 물건도 사고 뭐 그런 거를 위해서 네, 자매 결연을 맺었으니까 네, 참 좋은 일입니다. 네, 자매 결연 이렇게 맺어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계기가 돼서 좀 좋습니다. 그 NGO 보금자리가 제가 그 검색을 해보니까 좋은 데더라고요. 네. 1996년에 이제 5월에 설립된 기아 뭐 질병 재난 대책 기구인데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뭐 수자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문맹 퇴치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라든지 뭐 영어를 좀 가르쳐 주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종교적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난민도 이제 구호 활동도 하고 뭐 다문화 가족도 지원도 하고 뭐 의료 지원 뭐 식량도 그 주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곳이랑 저희 야암상가 시장이랑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12일 날은 울산 제과협회랑 또 자매 결혼을 맺는다고 해서 야 정말 그 갈수록 저희 야암상가 시장이 좀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후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에서 뵙는데 역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와야겠죠? 네.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진성의 보릿고개 조항조의 사랑의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라잘란 것도 없는 이미시여까지 총 7곡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소리를 찾아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7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부에서 2부 넘어올 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진성의 보릿고개 조항조의 사랑의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7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 네, 그냥 개의치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이었는데 문화의 날 시간에서는 이제 조선시대 내시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이번 소리를 찾아서 시간에서는 이제 한국 100대 음악 100대 명반 제7탄인데 작년에 이어서
작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먼 것 같은데 작년에 이어서 지금 7번째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엔 순위가 이렇게 있어요. 뭐 42, 뭐 39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순위라기보다는 그냥 순서입니다. 네. 그 100대 명반이라고 해서 순위를 매긴 게 아니라 그냥 몇 번째 들어갔다. 뭐 그런 걸로 이해하시고 뭐 내가 좋아하는 음반이나 가수가 뭐 그거밖에 안 되나? 뭐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당혹스러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40위에서 31위까지 역시 10개의 앨범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볼 게 40인데 40위가 들국화예요. 들국화의 뭐 앨범 이름이 이렇게 길어. 1979년에서 1987년 추억 들국화입니다. 이게 앨범이 원래 이렇게 긴가? 이름이? 네, 뭐 하여튼 이 앨범은 들국화에서 전인권은 단지 보컬리스트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뭐 들국화에서는 노래만 하려 했다라는 이제 그의 말대로 1집은 그가 얼떨결에 만든 행진을 빼고는 거의 뭐 최성원과 조덕환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고 2집은 최성원과 전인권의 작품들로 양분되었지만 최성원의 재발과 내가 찾은 아이를 A, B면 첫 곡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아도 최성원 성향의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인권의 대표작은 1집이 아니라 바로 이 앨범인데 허성욱과 발표한 이 음반에서 그는 예상치 못하게 뛰어난 곡 작업으로 그가 단지 보컬리스트 이상의 재능을 갖고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음반에서 보여준 그의 작곡 능력은 정말 80년대 뮤지션 중에서는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이는 다음 해에 발표한 솔로 1집에서도 여실히 증명하게 됩니다. 뭐 사랑한 후에 머리에 꽃을 어떤는 그의 여린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트랙들인데 얼마 전에 응답하라 1988에서 이 들국화에 대한 그 뭐지 카세트 테이프인가요? 카세트 테이프 뭐 그게 좀 나와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듣는다고 옛날 분들이 옛날 분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지금 한 30대 40대 분들이 뭐 들국화라든지 전인권을 추억하면서 옛날에 이제 발표했던 노래들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39위가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인데 그의 나이 32이 돼서 낸 데뷔 앨범에서 보여준 새로운 감성은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친 조동진이 80년대의 가장 중요한 싱어송라이터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도회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은 80년대 이후 한국 언더그라운드 포크 음악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는데 이 한국 언더그라운드 포크라는 게 뭐냐면은 언더그라운드가 이렇게 앨범을 이렇게 내고 뭐 방송을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클럽 뭐 이런 데서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뭐 그런 음악이 언더그라운드 음악이에요. 뭐 하여튼 이제 80년대 이후에 한국 언더그라운드 음악에서 굉장히 그 커다란 방향을 일으킨 그런 가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명하고도 아름다운 노랫말과 멜로디 안에 스며 있는 감정의 실체는 무시무시한 허무 그 자체인데 정릉 한 골짜기에서 만나 그에게 글을 적어준 고은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작은 배와 행복한 사람으로 이 음반은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야, 무슨 고은 시인의 시를 직접 받았어요? 이건 처음 알았네. 고은 시인이 우리나라 사람 이제 한국인은 최초로 그 노벨 문학상 그 후보까지 갔던 그런 양반인데 야, 인맥이 좋구나 이 양반. 뭐 하여튼 그 후에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한국 모던 포크의 거목, 언더그라운드의 대부, 은둔의 음악 성자라는 수식이 붙는 조동진의 음악에는 그만이 감지하는 삶의 허물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으려는 인간, 세상, 자연, 삶과 같은 휴머니즘의 언어가 서정적인 멜로디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야, 괜찮긴 하네. 다음으로 볼게 38인데 38위는 넥스트의 2집이고 이게 영어로 돼 있어요 앨범이. 이 뭐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 더 리턴 오브 넥스트 파트 1 원이야 이거 뭐야? 더빙. 네. 뭐 좋은 말인 것 같네요. 영어인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라서. 하여튼 이 비잉 수록곡은 8곡이지만 18곡 이상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대곡지향의 다양한 시도 그리고 갑작스러운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잉 앨범은 이 욕이 아닙니다. 앨범 이름이 빙이에요.
이 빙은 넥스트란 밴드의 정체성을 처음 아주 제대로 확립해준 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빙 앨범에서 보여준 신해철의 색깔은 과거와 크게 달라져 있었는데 무한궤도 때는 이제 아무튼 약간 그 소프트, 약간 부드러운 락 같은 것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발라드 가수로 변신해서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뭐 같은 것을 불렀는데 다음에는 허리춤을 추면서 뭐 재즈 카페를 불렀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갖고 있었지만 뜬금없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게 신해철이 청소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림으로 돌아간 거라고 해요. 신해철은 만일 음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이런저런 여건과 시간을 갖춰줬다면 넥스트 2집 같은 게 자신의 음악 인생의 출발이 됐어야 했다고 말을 합니다. 네, 가장 그러니까 그 넥스트 2집이 2집 이 빙 앨범이 이 신해철이 가장 그 갖춰야 되는 그 자신의 음악적인 그런 게 처음으로 가장 온전히 들어가 있던 앨범이 이 2집인 빙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그러네 빙. 네, 노래 참 그렇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은 시인한테 가사를 받았다는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그리고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이렇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거 듣고 왔지?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 낯선 사람들 듣고 왔습니다. 네. 이걸 잘못 눌러놔가지고 네, 순간 헷갈렸네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37위로 보게 되면은 37위는 이제 낯선 사람들 1집인 낯선 사람들입니다. 노래가 한 곡 더 나갔네. 네. 낯선 사람들의 1집은 매력적인 요소가 다분한 앨범인데 우선 재즈 보컬 그룹답게 5명의 멤버들은 마치 악기들이 연주하듯이 서로 이제 완벽한 사운드를 구사하게 되는데 낯선 사람들부터 해의 고민 등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개념을 매개로 해서 쓴 가사들은 음악에 세련미를 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이 이소라의 목소리인데 방금 이제 들은 곡이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들을 때 제가 약간 이소라 목소리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이소라가 있었네요. 신기하다. 부드러움과 강함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선 사람들의 화음 속에서도 우아한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특히 앨범의 4번 트랙 왜 늘은 제목이 왜 늘이야? 네, 하여튼 이 왜 늘은 그녀의 우아하고 도도하면서 섹시하기까지 한 초창기의 목소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트랙입니다. 이들의 앨범을 성공적으로 이끈 가장 총체적인 이유는 앨범의 전곡을 작곡한 고찬용의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감각 덕분인데 첫 트랙의 낯선 사람들은 귀에 착 감기는 쉬운 멜로디와 짜임새 있는 전개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36인데 이 36위는 서태지와 아이들 4집인 컴백홈입니다. 뭐 지난 3장의 앨범으로 보여준 서태지의 음악적 시도들이 한데 녹아있는 수작이자 이후 은퇴를 선언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공식적인 마지막 정규 앨범입니다. 갱스터 랩인 이제 컴백홈을 시작으로 1996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 프리스타일, 필승 등 서태지의 유쾌한 재능과 재치들을 돋보이는 이제 곡 이외에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가사를 그대로 드러내서 실은 시대 유감도 실려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엄청났던 앨범인데 이 컴백홈을 듣고 가출했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뉴스에도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네. 사실 이때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여서 1996년 이때가 제가 몇 살이지? 제가 갓 초등학교 들어갈 때 네, 그때쯤이라서 네, 사실 그때는 네, 잘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영향력을 잘 몰라요. 네, 저는 약간 뭐 H.O.T 뭐 신화 G.O.D 그쪽 세대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라든지 뭐 뉴스 이런 걸 보면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네, 거의 뭐 엄청났다고 하는데, 야, 뭐 하여튼 이 시대 유감으로 인해서 정태춘이 고단하게 진행해오던 사전검열에 대한 전면전이 펼쳐져서 사회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뭔가 반항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의 아이콘이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로 넘어가서 뭔가 아이돌의 1세대 같은 느낌이죠, 이분들이. 네, 지금은 이제 서태지 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낳고 잘 살고 있고 이제 다른 분들도 네, 잘 살고 있는 걸로 봤는데 네, 잘 살면 됐죠. 네,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위는 듀스입니다. 듀스의 포스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듀스? 포스 듀스? 네, 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이 듀스는 힙합을 전면에 내세워서 소울, 레게, 재즈, 펑크죠? 네, 펑크 등 흑인 음악의 다양한 스타일을 접목시키면서 그들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1995년 해체 선언 직전 발표한 이 앨범은 앨범과 동명의 곡인 이제 포스 듀스로 시작하게 됩니다. 듀스와 포스를 약 한 4분간 반복하면서 단순하게 진행되는 이 인트로는 듀스의 힘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12개의 곡과 한 곡의 아우트로는 소리의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유연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해체 직전의 앨범이라서 가능한 그 유치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앨범 자체를 하나의 스토리가 담긴 책으로 보자면 포스 듀스는 지지자들과의 이별을 앞둔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남성적인 보이스의 래핑과 짜임새 있는 라임, 시원시원한 곡의 전개를 그대로 살려서 가장 익숙한 언어로 이별을 고하는 고독적인 그 지속적인 방식으로 이들은 이제 이별을 고하는 건데 사실 제가 그 듀스를 생각하는 거는 저도 듀스를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듀스가 해체할 때쯤 전 유치원생이었습니다. 네. 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뭐 그 청소년기나 뭐 20대를 보낸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뭔지 몰라요. 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펌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노래 나오면은 뭐 이렇게 밟는 거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듀스를 알았어요. 네. 그 듀스 노래 나오면서 깨는 게 뭔가 그 당시에 그 젊은이들의 그 뭔가 도전 의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 펌프 최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네,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낯선 사람들 듣고 와야 되는데, 이 노래는 제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내버렸어요. 이 직전에 들었죠. 네,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 7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네 개 앨범이 나왔죠. 오늘은 일단 34위를 보게 되면은 언니네 이발관 1집인 비둘기는 하늘의 쥐입니다. 에? 뭐 앨범 이름이 이래. 네. 뭐 어느 날 한 라디오 음악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반 농담처럼 던지게 되는데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가상의 밴드는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밴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밴드를 결성하게 됐는데 이 언니네 이발관의 리더인 이제 이석원 씨가 이제 부랴부랴 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시작된 밴드인 언니네 이발관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음악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밴드로 묵묵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결성되던 90년대 초중반 가장 아주 한창 활발하던 인터넷의 모던락 소모임을 통해서 친분을 쌓은 이석권 그리고 류기덕 유철상 그리고 이들의 데모를 듣고 찾아온 정대욱이 모여가지고 밴드의 진영을 맞추게 됩니다. 이 앨범은 공부도 연애도 유희에도 열심이지만 언제나 퇴짜만 맞고 마는 청춘 영화의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와 같은 앨범인데 한국 모던락의 시작이 이 앨범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 언니네 일박간의 노래는 제가 별로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네,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들어보면은 이 말처럼 약간 그 청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네. 그럼 이따가 한번 이 노래를 듣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33위는 마그마입니다. 마그마는 당시 각종 가요제에 등장한 다른 밴드들에 비해서 더 격정적이고 더 신선하고 더 충격적이었는데 반두진 시인의 해야를 개사해서 곡을 붙인 동명의 곡으로 1980년 제4회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할 당시에 대중들은 수려한 외모의 멤버들이 연주하는 거친 하드락 그 사운드의 에너지에 큰 호응을 보냅니다. 요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거칠어요. 네, 그 소리들이 뭐 하는 그런 뭐 퍼포먼스도 그렇고 음악계에서 인정받으려면은 기존의 것을 완벽하게 소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대중들에게 신선한 음악을 들려줘야 되는데 당연하게도 마그마는 후자의 길을 걸었고 이는 마그마가 81년에 발표하는 유일한 정규 앨범인 마그마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에 락 계열의 밴드들이라면 일반적으로 함께하던 키보드를 배제한 채 기타, 베이스, 드럼만 가지고 앨범을 채워낸 이 마그마의 앨범에는 대학가요제 입상곡인 해알 비롯한 9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진짜 그 하드락의 시작을 알린 게 이 마그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MBC에서 했었던 그 나는 가수다에서 제가 이 해야를 처음 들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마그마가 직접 부른 해야는 아니었는데 그때 윤도현이었나? 누가 그 윤도현이었나? 그 누가 이제 해야를 불렀던 걸 이제 듣고 이제 원곡을 들어봤었는데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네. 그 뭔가 그 때밀이 타올로 긁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네,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32위가 같은 락 밴드인 시나위 1집입니다. 이것도 뭐라고 써놓은 거야? 헤비메탈 시나위. 네, 앨범 이름이 헤비메탈 시나위네요.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사운드와 정통 헤비메탈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시나위 1집은 기성 락 그룹들이 발표해온 앨범과는 달리 사운드 믹싱 자체부터 헤비메탈 사운드에 중점을 둬서 종전의 천편일률적인 파괴적이고도 공격적인 사운드를 과감하게 수용해가지고 국내 레코딩 기술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타이틀곡인 크게 라디오를 켜고는 20대 초반의 순수하고 깨끗한 감성이 그득하게 담겨있는 수작으로 박력 있는 헤비메탈 사운드 면에서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데 하자가 없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앨범은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초판은 이병문이 보컬을 맡은 버전이고 재판은 이제 임재범이 가담해서 다시 녹음한 건데 기타 신대철, 베이스 박영배, 그 키보드 김영준, 드럼의 강종수가 한국 초기 메탈 사운드의 거친 맛을 보여줍니다. 이 헤비메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막 그 뭐야 헤드뱅잉 마냥 그 막 기타 치면서 막 머리 흔드는 거 있죠. 막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네 막 그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런 음악이 이제 헤비메탈인데 네 그렇네요. 네 이거 듣고 싶은데 사실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라서 이 노래는 듣지 않는 걸로 언제 한번 제가 나중에는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31위는 시인과 촌장 3집인 숲입니다. 이 시인과 촌장의 숲은 처연하면서 이제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처연한 슬픔이 느껴지는데 안식을 얻기까지 고뇌하던 내면이 진실하게 담겨져 있고 동화적인 판타지가 더해져서 노래는 더욱 구슬프게 들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시인과 촌장은 같은 시대의 포크 뮤지션보다 더 아웃사이드적인 뭐 약간 그 외톨이 같은 그런 느낌의 감성을 선보이는 뮤지션인데 외부로 향하는 외침보다는 내부의 떨림에 좀 더 섬세하게 반응하고 어떤 날 뭐 따로 또 가치의 그 유려함보다는 하나 단어 한 마디에 좀 더 침착하게 내부의 시선을 드러내게 됩니다. 시선과 촌장의 그 외롭고도 외로운 숲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곳을 향해 발을 옮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이것은 노래를 통해 존재 혹은 희망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조할 여백을 남겨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앨범은 듣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노래를 통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하게 되는데 약간 그 노래가 조금 처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처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노래가. 네. 이 앨범이 네, 이 시인과 촌장 3집인 숲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은 약간 처지는 노래가 있긴 한데 반면 이 노래를 들으면은 뭔가 그 치유되는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가끔 뭔가 생각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이 신인과 촌장. 근데 왜 이름을 신인과 촌장을 했는지는 제가 검색해도 잘 안 나오길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동경 그리고 마그마의 해야 이 두 노래 듣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왔죠. 네, 마그마의 해야 그리고 언니네 이발관의 동경 그 김나경의 어땠을까 인순이의 이토록 아름다웠을 것을까지 네 곡 듣고 왔는데 오늘 그 보인 라디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아까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이제 조선시대 그 있어야 될 게 없는 남자들 4시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이제 소리를 찾아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 7탄까지 이제 했고 이제 앞으로 한 2탄 정도 2개 정도만 하면 이제 소리를 찾아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이 끝나네요. 네, 한 2년에 걸쳐서 하는 네, 2년이라고 하니까 조금 길게 한 것 같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희 암상가 시장 지금 찾아주신 분들도 지금 많은데 정말 감사드리고 네, 뭐 앞에서 두병두병 거시는 이제 노부부도 계시고 뭐 그런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 찾아가는 ICT 스마트폰 교육단 학생들이 직접 다니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 이 사이에 이제 교육을 해드리니까 뭐 피현할 때 말씀하시면은 그 학생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해줍니다. 스마트폰 교육을. 스마트폰 뭐 이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 그 뭐 메신저 같은 거 있죠? 뭐 카카오톡이라도 막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 뭐 그런 거 사용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네, 솔직히 그 처음 보면은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막 뭐 눌러야 뭐 뒤로 가고 뭐 이런 걸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네, 이 학생들한테 이제 배우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움직일 필요가 없이 직접 그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해주니까 좀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한 거는 다 했고 내일은 시민 DJ가 오시기 때문에 제가 방송이 몇 시냐? 2시 반에 제 방송이 2시 반에 시작합니다. 네, 조금 많이 늦춰졌죠? 네. 뭐 그런 만큼 좀 기다려 주시고 내일 이제 강 DJ님이 하시는 시민 DJ 그 방송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저희 보인 라디오로 언제든지 뭐 100개, 1000개라도 그냥 막 주세요. 그냥 막 주시면은 제가 바로 틀어드리니까 많이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얌상가 시장 검색을 하시면 이제 어플이 나오는데 그거 공짜로 다운받으시면은 거기서도 노래 같은 거 이제 그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주세요. 네, 제가 막 틀어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뭐 이게 노래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타자 그 키보드 몇 개 딱딱딱 누르면은 다 나옵니다. 네, 뭐 저작권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네, 다 바로바로 틀어드리니까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4월과 5월에 이름이 4월과 5월이야? 4월과 5월에 바다의 여인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건강하시고 즐거운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